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회계의 체계와 원가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의 체계. 회계의 체계라고 하면은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두 번째는 관리회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두 가지, 즉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원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가 회계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원가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가의 분류를 알아보실 건데요. 이 원가의 분류는 원가 데이터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원가 데이터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원가를 결국 왜 배우시느냐? 결국 활용 목적으로 배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가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공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분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원가를 쓸 거냐, 즉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가지고 원가를 한번 분류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원가회계의 역할, 그리고 원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무엇인가? 자, 일단 재무회계는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 즉 주주나 채권자, 뭐 과세당국, 즉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경영 성과, 이게 손익견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의 변동,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를 말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 그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관리회계는 무엇이냐? 관리회계는 이용자가 기업 내부예요. 내부에 있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에게 그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리고 단기적 특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은 향후의 계획이나 통제,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성과평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 그게 바로 관리회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계 체계가 일단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 보시면은, 자, 재무회계 일단 목적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러한 반면에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경영자예요. 그래서 내부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그러한 부분이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외부 이용자냐, 내부 이용자냐에 따라 가지고 재무회계냐, 관리회계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이용자가 이제 바로 나와 있죠. 재무회계 부분은 이제 주주 혹은 채권자, 과세당국이나 정부. 그러한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 이제 뭐 경영자가 거의 주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각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받게 되느냐? 일정한 보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재무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즉 준거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준거 기준, 일정한 회계 기준입니다. 그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그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표가 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그게 재무회계 부분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관리회계는요. 내부 이용자예요. 경영자. 그럼 내가 내 경영자인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부분들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목적에 맞춰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거고 전달을 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 쪽에서는 특정한 보고 수단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보고자 하는 그러한 뭐 애들이 뭔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걸 제일 설명을 잘해 주는 그런 보고서. 그게 그냥 일단 보고 수단이지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준거 기준도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크게 그렇게 먼저 구분이 되게 된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원가 회계의 역할은 무엇이냐? 원가 회계는 방금 보신 두 가지 회계 체계, 즉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거기에서 각각 필요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가 회계는 일단 재무회계 파트에서 그 재무 상태표상에서의 재고 자산 가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결정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판매가 되게 되면은 결국 가게 되는 매출 원가, 즉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이죠. 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어떤 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느냐? 관리회계 쪽에서는 예산 설정이죠. 그리고 경영활동의 통제, 그리고 성과평가 같은 것들, 그런 관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바로 원가회계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뒤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원가회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뭐 세 가지로 나와 있긴 한데 제공해 주는 정보가 무엇이냐?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고 자산이나 매출 원가 금액, 그리고 계획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및 성과 평가, 그런 데 필요한 정보들을 원가 회계가 제공해 준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백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의 개념을 좀 더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가는 무엇이냐? 원가 그 정의를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다. 즉 무슨 소리냐? 그 특정 목적이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특정 목적이 결국 이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때 혹은 뭐 수익을 획득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 자원을 희생했어. 그게 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가 구매를 해서 가공을 한다. 그때 이제 필요한 그런 지출된 금액, 이제 화폐 가치가 그 금액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거를 금액 단위로 표시해 준 거. 그게 이제 원가입니다. 그래서 뭐 원가의 특성이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뭐 물 같은 게 소비가 됐다. 뭐 공기가 소비가 됐다. 뭐 그런 공기나 물도 하나의 무슨 자원적인 요소는 되긴 되지만 그런 것들의 금액이 없다. 가치가 뭐 돈으로 나가는 그런 애들이 없어. 그러면 원가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뭐 어떤 물품들이 소비가 됐다. 혹은 용역이 제공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경제 활동에서 발생된 거. 경제 활동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비경제 활동에서 뭐 낭비가 됐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원가에 해당이 되지 않죠. 네 번째, 정상적인 소비액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뭐 낭비 요소 같은 것들은 원가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특성, 특징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가를 이제 좀 구분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원가는요,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한 원가가 전부 바로 비용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 획득에 사용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외부에 뭔가 자원이 유출이 됐어. 쉽게 말하면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외부로 돈이 나갔다. 그 돈이 나간 게 무조건 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 나간 게 현재 회사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느냐, 그거를 따져보고 현재 수익 창출에 기여를 이미 했어.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자원의 유출이 있었는데 그 자원의 유출이 현재 회사 수익 창출에 기여를 아직 못했어.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수익을 창출할 때 기여를 할 거야.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됐다가 특정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그때 대응돼 가지고 비용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자산을 먼저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자원의 유출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 수익 창출에도 기여를 못하고 미래에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한 거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획득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손실이다. 그래서 제가 뭐 자원의 유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원의 유출이 원가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지출이 되게 되면은 그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손실로 갈 수도 있다. 요 내용을 먼저 기억을 좀 잘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
재무회계 쪽에서 손익견서의 구조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익견서에서 매출원가라는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 그게 여기서 나오는 자산이냐 비용이냐에 대한 그 구분,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원가 구분의 이제 예를 한번 보면은요. 자, 제조업을 가정했었을 때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지출한 금액, 즉 돈이 나갔다. 근데 그 돈이 나갔는데 그게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의 제조 원가, 즉 판매가 아직 안 됐으면은 결국 수익이 창출이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러면은 돈은 나갔어. 근데 그게 아직 수익 창출을 못 했네? 근데 언젠가는 이제 재고 자산이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일단 자산으로 묻어놔라. 그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바로 재고 자산이죠. 자, 그래서 재고 자산 형태로 있다가 그게 만약에 판매가 됐어. 그럼 판매가 된 제품은 해당되는 수익을 창출할 겁니다. 즉 매출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판매된 제품은 그거에 해당되는 제조원가가 매출 원가로 비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재고 자산이 판매가 되지 않고 소실이 돼 버렸어. 뭐 예를 들어서 불에 타 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소멸이 돼 버렸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의 제조 원가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게 이제 손실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손실로 계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뭐 하나의 예로서 요걸 보셨는데 재고 자산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매출 원가로 갈 수도 있고 손실로 갈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하나의 예로서 보셨습니다.